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는 당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으로 북한의 포탄 2발이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인 23일 서남 전선군 사령부 명의의 보도에서 남측이 없는 사실을 꾸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구실로 선불지를 해대고는 북한이 포사격을 가한 듯이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두고 국방부는 억지 주장이자 책임회피용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억지 주장은 도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면서 국제사회 우선거리에 불과합니다. 한편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해놓고도 포격한 사실이 없다고 포격 자체를 부인한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북한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는 그래도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화해와 협력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넓게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통해 외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참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는 평판 쌓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한 선수단 체류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한중 협력 강화 방침을 거론했는데요. 양국 장관 모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대화 재개가 기묘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핵 불령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양국 간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러나 대화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왕 부장은 회담 공개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및 국제정세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한국을 더욱 긴밀한 협력 동반자로 선택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과 함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며 아시아 지역의 진흥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왕 부장의 발언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외교국장급 공식 협의가 지난 26일 시작되어 오늘인 28일까지 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해당 협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일본 교도통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언급된 의제로는 일본인 납치 문제, 제1총령 경매 문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安倍政権の中でこのことは何としても解決すると、強い決意のもとで拉致問題解決、ありとあらゆる対応ですね。 한편 북한의 송일호 담당 대사는 25일 스톡홀름 공항에서 해당 협의가 3월 베이징 협의의 연속이며 북일 평양선언 이행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 등 또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이런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협의가 있었던 26일 일본의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담당국장은 폭넓은 관심사항을 거론했다며 깊은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